저희 6번째 맑은 TV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범쌤, 네,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으셨나요? 네, 저는 아주 사무실에서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맑은 TV 인터뷰 6번째로 다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그동안 맑은 TV 인터뷰 많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6번째 인터뷰 시간에 그동안 제가 다른 분을 모시면서 계속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했는데 오늘은 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평소에 시각장애인 분이나 청각장애인 분은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 모신 조원석 대표님은 시청각 장애로 중복장애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우리 조원석 대표님하고 유쾌한 맑은 TV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오른쪽에 조원석 대표님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두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조원석 대표님은 점자로 읽으시고 또 제 이야기를 조원석 대표님 옆에 계신 분께서 컴퓨터로 이야기를 키보드로 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조원석 대표님에게 본인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조원석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뭔데까요 모르겠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시청각 장애인이어서 시각과 청각의 동시에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장애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현재 시청각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자조단체 손잡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자조단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가 올해로 이제 4년째 지금 와. 활동하고 있는데 시청각 장애인의 특성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특성상 빠르게 진행을 하진 못하고 달팽이 걸음으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원래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다가 7살에 시력하고 청력을 같이 잃었어요. 네. 열병으로. 그렇게 해서 잃었는데 그 당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도 시력은 전혀 이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청력은 잔존 청력이 남아 있어서 난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맹학교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겉으로 봤을 때는 얼핏 보면은 이제 시청각 장애인이 아니라 시각 장애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오해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시청각 장애인이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장애의 어떤 발생 시기, 발생 순서에 따라서 선천성 시청각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도의 시각하고 청력을 잃은 케이스라든지 반대로 시각장애인이 청력을 잃은 케이스라 또 그 정반대로 농인이 시력을 잃은 케이스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중도 시청각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생활 전반으로 보면은 시각 기반 맹기반 시청각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일단 제 소개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보기보다 제가 적거든요. 네. 저 대표라는 이제 직책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나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93년생입니다. 네. 그러면 27살이시네요. 한국 나이로 28살. 네, 맞습니다. 네. 28입니다. 네. 네. 더 어리게 봤어요. 네. 저희 대표님이 그 키가 엄청 크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옆에서 의자를 한껏 위로 올렸는데요. 네, 키도 크시고 멋지게 생기신 우리 대표님께서 네,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손잡다 자조 모임에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몇 분이나 지금 같이 계신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단체 이름도 손잡다고 단체에서 이제 운영하는 자조모임 이름도 손잡다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이름을. 네. 그래서 헷갈려하시는 분인데 일단은 단체 정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체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저희가 지금 한 이제 35명 정도가 당사자, 그다음에 비장애인, 비장애인이라기보다는 비시청장입니다. 시청장인이 아니신 분들. 실제 오른쪽에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단체가 당사자 회원 말고 설립원 회원이라 해서 당사자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유나원 설립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원 설립원입니다.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멋지세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헬렌 켈러가 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뭐 딱히 뭐 저 스스로를 헬렌켈러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헬렌켈러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은 다른 걸 떠나서 시력하고 청력을 잃었을 때 둘 다 헬렌켈러나 저나 고열이 있었다. 이런 공통점 하나가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성별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헬렌 켈러가 나중에 이제 사회적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미디어에서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아주 용감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도 우리 대표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범쌤도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면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저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저희 네, 시간이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 독지관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인터뷰 끝나고 조금 더 다양한 질문들 여쭤보면 아마 대답해 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또 정리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네. 인터뷰 끝나고 뒤풀이해서 이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청각 장애인분들하고 비장애인이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비장애인이 주의해야 할 거나 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다 뭐 이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처음에 그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시청각장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으로 있는 장애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게 저희는 중복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청각장애지 시청 중복장애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검은색? 보라색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빨간 예술적 감각이 없어서. 그래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었을 때 나타나는 보라색을 우리가 보라색이라고 하는 이유 우리가 이 색을 빨강, 파랑, 혼합색, 중복색이라고도 부를 수 있었는데 굳이 보라색이라는 제3의 명칭을 붙인 이유가 네. 이 보라색이 우리 눈에 딱 봤을 때 빨간색과도 다르고 파란색과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라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청각장애라는 특성이
보라색하고는 또 다르게 겉보기에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양쪽 하나만 갖고 있는 이제 장애 유형처럼 보여서 그런 오해가 있지만은 그 실상은 보라색하고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하고는 전혀 다른 대화의 시스템, 대화 환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중복이 아니라 시청각장애나 하나의 단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지금 시청각장애인을 가리키는 용어가 우리나라에는 지난 6월 4일에 이제 시행되기 시작한 장애인복지법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청각장애인이라는 그 명칭이 법정 용어로서 사용이 되었는데 아직 이게 사회적으로 정착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처럼 이제 시각, 청각에 동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지칭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현인처럼 시청각 중복장애인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맹인, 맹동인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 봤을 때 공식 용어로서는 이제 시청각장애인으로 불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다. 한국의 헬렌케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청각장애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찌 보면 시각장애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 청각장애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시청각장애인도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심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비장애인들이 시청각장애인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의사소통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뷰하는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PC 통역, 문자 통역을 갖고 있는데 이 방법 외에도 지금 현재 말할 때는 음성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방법 외에도 같은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제가 수어를 우리 청각장애인,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손으로 만져서 이야기하는 촉수어라든지 아니면 양손 이 검지중지 약지를 점자 키보드에 대입해서 여기 가볍게 터치하는 점화, 손가락 점자라는 그런 의사소통 방법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비장애인하고 시청각장애인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청각장애인이라는 어떤 인식이 있으면은 앞으로 시청각장애인의 미래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저희도 우리 시청각장애인 분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언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그 우리나라 인구수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약 5%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시청각장애인 분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게 정확한 지금 통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청장애에 대한 통계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꽤 오래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시청각장애 발생률은 0.02% 정도 된다. 그래서 한 10,000명당 1명꼴로 나온다. 이런 어떤 그 추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대략 우리나라에 5천에서 10,000명 정도의 시청장애인이 있지 않을까 추정치를 매기긴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금씩 시청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에만 시청장애인이 1,330명 정도가 있을 걸로 좀 추산되고 있다. 근데 1% 1% 1% 정도네요. 서울시 인구가 1,000만 인구니까 1,000명이면 대략 그쯤이라고 봤을 때 저희도 보면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해보는데 이게 사실 어디까지나 지금 추산이고 추정치고 이렇다 보니까는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방금 말씀드린 그 1,330여 명이라는 숫자도 순수하게 시각하고 청각 이 두 가지 그
장애를 등록한 경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 장애인 복지법상에 시청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법정 용어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별도 장애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시청장애인들이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양쪽을 동시에 등록했을 때, 국가에 등록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 순수하게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등록한 사람만 봤을 때 1,430여 명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지적장애, 발달장애, 이런 지체장애가 될 수 있고, 다른 유형 하나가 더 추가된 그야말로 시청각 중복장애까지 다 계산을 하면은 4,000명이 넘을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10,000명당 1명꼴이 아니라 훨씬 많은 수의 시청각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 생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게 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네.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대표님의 활동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우리 범쌤이 입이 금질금질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대표님이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네. 끼어들 틈이 없어가지고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그러게 드디어 말이에요.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범쌤이 세 번째 네. 질문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되게 자주 올리시잖아요. 네. 되게 자주는 아니어도 꽤 여러 가지의 어떤 본인의 활동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글을 되게 잘 쓰셔가지고 제가 애독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내용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제 작년 무렵에 외국으로 가셔가지고 포럼을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함께하는 포럼을 참여하신 적이 있으셨던 그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시청각장애 자조 단체인 손잡다에서 활동하시는 주요 활동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가 좀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국제행사에 저희가 꾸준히 참여해서 한국을 일단 세계 시청각장애인 연맹이라든지 DBI라고 해서 더데프블라인드 인터내셔널이라는 세계 기구에 계속해서 일단 한국에도 시청각장애인이 있다. 많이 도와달라라는 걸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아시아 시청각장애인 단체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로 일단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이런 국제 활동을 통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의 시청각장애인들의 어떤 현실을 알리고 해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이제 국내 활동에는 안타깝게도 올해는 모든 분야, 각 사회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네. 저희도 올해 그런 어떤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전국 시청각장애인 대회 개최가 불발되거나 또 단체에 운영하는 당사자 자정 모임 이거는 주 1을 진행하면서 시청각장애인분들 중에 온라인 활동이 어려웠는데 스마트폰이 사용이 어려운데 이런 분들이 일주일에 단 4시간만이라도 같은 당사자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바깥 활동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자정모임이었는데 이런 활동도 좀 현재 중단이 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런 크게 집단 활동으로는 전국대회, 자정모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역사회 체험활동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동료 상담이라든지 자립생활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수업, 전자 정보 단말기 이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좀 특별하게 전국 시청각장애인 대회가 불발했기 때문에 전면 취소되면서 그 예산으로 대신 대체한 활동이 전국 각지에 있는 시청각장애인 동료 동지들에게
방역 나눔, 마음 방역 건강 키트 나눔 활동이라고 해서 방역 키트, 건강 키트 나눔 활동, 그리고 찾아가는 동료 상담.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2주간 전국 투어처럼 이제 와. 볼 거예요. 인터뷰를 되게 잘 잡았네요 오늘.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네, 전국적 인사이시군요. 네. 하여튼 코로나는 정말 미워.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또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같이 직접 찾아가서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힘있게 코로나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청각 장애인의 자립과 활동을 관련한 정보를 좀 보려면 어디 가면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질문에 먼저 대표님 페이스북 말씀하셨는데 페이스북 친구 추가하려고 할 텐데 페이스북 아이디 알려주세요. 네, 친구 추가 아이디는? 저를 친구 추가하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이디는 이제 WONSEOK 원석이고요. 1018은 기억하셔야 될 숫자예요. 제 생일이고요. 아, WONSEOK 1018 불뱅이 네이트컴은 이게 제 페이스북 아이디고요. 이거 말고 이제 단체 손잡다 페이스북 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페이지 우리 검색창에 영어로 홀드 핸즈 HOLDHANDS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뭐 시청각장애인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하면은 이제 페이지가 있고 또 이제 그냥 계정이 있고 또 페이스북 그룹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네. 이런 세 가지가 다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 이제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랑 네이버 블로그도 있으니까는 네이버에다가 시청각장애인 권익옹호 손잡다 이렇게 세 키워드만 입력하셔도 바로 딱 나오니까는요. 많이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조금 더 접근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톡방을 하나 운영을 해요. 와. 네, 이거는 이제 손잡다 활동 내지 시청각장애 관련 모든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 방에 초대해서 여기서 정보 공유하고 손잡다 활동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관에서 시청각장애인 지원 사업을 한다라든지 프로그램이 있다 할 때 이 방을 통해서 또 소통이 되기도 하니까 이 방 초대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먼저 페이스북이나 뭐 네이버 통해서 연락 주시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는 따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벌써 마지막 질문. 네,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정말 오래 얘기하고 싶은데 또 들으시는 분이 보시는 분들이 지루해하실까봐 지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범쌤이 개인기 오늘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개인기 준비하셨나요? 저 어디서 들은 적이 없는 얘기 같은데 글쎄요. 네, 제가 다음 인터뷰 때는 진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와 죄송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인터뷰 하시는 분도 개인기 하나씩 부탁드려볼까 제가 꼭 합니다.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 놓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대표님 개인기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개인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기도 하지만 꿈이 될 수도 있는 꿈으로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건데요. 시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원제도, 지원책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어떤 어려움이 가장 시급한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지원제도 마련돼야 될 것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뭐 법이 만들어진다고 뭐 제도가 뭐 구축된다고 해서 사실 장애인의 삶이 전반적으로 뭐
확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고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그 중에서 저는 일단 가장 필요한 거는 당사자, 그러니까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온전히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시청각장애인들이 별도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우리 흔히 말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센터, 지원센터 이런 게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 흔히 말하는 복지관에서 저희가 필요하면서 또 동시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시각장애인의 사이에서 살다가 좀 이제 시청각장애인이면서도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 살다가 나중에 수아를 배우고 싶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 복지관, 농인복지관에 가더라도 수어 교육이 모두 다 시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는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불편들이 있고 한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어떤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게 제가 전담기관, 지원기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체계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제는 어떤 한 건물, 뭐 복지관 건물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장 중심에서 당사자 가정과 당사자들이 활동하는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도 물론 구축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원 인력도 필요하고 어쨌든 이런 걸 포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맞춤형 별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또 뭐 특별히 하나를 꼭 고른다 하면은 저희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저희 손잡다에서는 설립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시청각 통역사, 시청각 지원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 활동 지원사하고는 별개로 이제 시청각장애인 맞춤에 시청각장애인한테 맞춰서 수화 통역이 필요하면 수화 통역이 가능하고 저바 통역이 필요하면 저바 통역이 가능하고 PC 통역이면 PC 통역이 가능하고 이런 분들을 양성하고 배치하고 파견하는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 예. 이게 앞으로 시청각장애인 교육, 영유아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랑 성인들에 대한 평생 교육 등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은 그 후에 이제 정말 자립생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인력들의 양성과 파견도 같은 현장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하나의 이렇게 제도나 정책 이걸 딱 짚기는 어렵겠지만은 포인트는 시청장애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지원을 고민해야 될 자기 유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청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 지원 체계가 꼭 마련되어야 된다. 네, 이 말을 저 어디가나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막 숙연해지는 듯한 네. 느낌이 드는데요. 약간 연구부터 제대로 된 연구부터 다시 하자라고 좀 들리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네. 또 시청각 장애인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굳이 색깔로 표현하자면 보라색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자. 그렇죠. 네. 네,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범쌤 아쉬운 시간 마무리해야 되는데 혹시 그래도 범쌤이 꼭 이것만은 하고 싶다 있으실까요? 우리가 초반에 헬렌 켈러, 설리번 이런 이야기 좀 했었잖아요. 네. 설리번을 우리 이제 헬렌 켈러를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에 비유를 하고 설리번을 지금 제 옆에서 이렇게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라든지 가깝게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지원 아까 체계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설리번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군요. 제가 이게 시청각장애인의 어떤 향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3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전에 미국에서 헬렌 켈러가
오늘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 인간 승리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는 물론 헬렌 켈러 본인의 어떤 꿈과 노력도 있었고 헬렌 켈러를 돕기 위한 그 설리번 선생님의 어떤 의지, 투지와 어떤 노고와 그 무엇보다도 설리번 선생님의 손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꼭 필요한 게 바로 사회적 관심이거든요. 예,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가져야 이게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사회적으로 좀 널리 알려지고 이러는데 항상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또 확 식었다가 이렇게 되면서 항상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시청각장애인 제가 지금 이쪽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10년이 좀 넘었어요. 시청각장애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예. 근데 이제 항상 느끼는 게 사회적 관심이 급속도로 형성됐다가도 이제 응집됐다가 또 확 사라지고 이러니까는 이게 아니라 꾸준한 관심이 있으면 좋겠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박인범 선생님도 박인범 씨도 네, 박인범 씨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평상시 범쌤이라고 하던 계속 대로 하셨다가. 범쌤도 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워낙 말씀을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무언가 질문을 더 답해주세요 하기에는 오늘 들은 정보만으로도 이미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들었고 그냥 다만 되게 이 인터뷰 자리에 나와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나눠주셔서 저희 또 이 인터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으로 꾸준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느낀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홀드핸즈 여러분 꼭 검색하셔가지고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손잡다 카페 블로그 관련 게시물들도 좀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언제든 함께 해주시면 아마 대표님 적극 환영해 주시겠죠? 아마? 네, 저도 환영합니다.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서 되게 네, 역시나 좋은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범쌤이 되게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이 맑은 TV 인터뷰도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 이렇게 조원석 대표님 모셔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분 또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